오늘부터 미국 50개 주가 모두 경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식당 업계인데 예약률은 90% 이상 줄어들었고 결국 식당 4군데 가운데 1군데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소소한 장식 등을 팔아온 피어원도 결국 미국 내 모든 스토어의 문을 영원히 닫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문가들은 재건의 역사를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늘어나고 있지만 확진자는 늘어나는 주와 줄어드는 주가 비슷한 비율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국경 폐쇄를 무역 거래를 제외하고는 6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감찰관을 포함해 올 들어 5명의 감찰관을 해고한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집니다.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나쁜 결과가 나온 연구는 모두 반 트럼프 진영의 보고서라고 주장합니다.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이제 대선 캠페인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친트럼프 의사들을 TV에 출연시켜서 경제 재개와 트럼프 지지 메시지를 보내려는 계획을 시행 중이라고 AP통신이 입수한 오디오 테이프와 함께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모니터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반면 의학 잡지 랜셋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우한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중국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이 중국과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의 원래 주인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언어와 문화를 잃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TV 또 유튜브 많은 방법을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들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이 5월 20일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 3분입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모든 주 저쪽 동북부의 커네디컷 주까지 전부 그 경제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주의 그 주지사들 그리고 이제 보건 관계자들이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시정부 그 주정부와 서로 연계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이제 계속 텍사스 같이 또 조지아주처럼 먼저 리오프닝한 주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고요. 더 조심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15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9만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를 다시 오픈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떠한 그 관련 보건국이라든가 하는 데서 자료를 좀 조작을 하고 플로리다주가 그런 경우죠. 해서 관계자가 사임을 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당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식당 업계의 경우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 식당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의 식당 업계는 제조업계와 마찬가지 규모의 일하는 사람들, 직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지금 일하는 사람 인구의 12명 가운데 1명이 식당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웨이터, 웨이트리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서류 미비자, 합법 신분자, 시민권자 12명 가운데 한 분이 식당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데 역시 이 문제도 조지아주를 포함한 미리 오픈을 시작한 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초 하면은 미국에서는 뭐 그다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던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일반 사람들의 식당에서의 소비도 51%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그
스테이 앳 홈을 한 주도 있지만 하지 않았던 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 이 정도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오픈 테이블이라고 여러분들께서도 식당에 예약을 하실 때 그 오픈 테이블의 앱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분이 요즘 바쁩니다. 미국과 뭐 세계, 유럽 등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스티브 하프너 씨입니다. CEO가 인터뷰를 하는데, 오픈 그 테이블이 미국의 2만 군데 이상의 식당에 대해서 예약을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문을 닫은 식당 가운데 4분의 1은 다시는 문을 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정말 그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3월 24일에 그 문을 닫았나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1월 달부터 2월 달 이렇게 점점 식당의 예약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지아주의 경우는 이제 문을 다시 연 지 몇 주일이 됐는데, 올해 초와 비교를 할 때 1년 전의 예약률과 비교를 하면 99%가 줄어들었답니다. 문은 열었는데 아직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유행병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이다라고 선언을 한 때가 3월 13일이었었죠. 그때는 식당들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 두려움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약률이 3분의 1이 줄어들었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참 그 두려움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도 했고 포기하기도 했고 해서 그 두려움은 오히려 그 3월, 4월 이때보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또 다른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약 자체가 조지아주가 3주일 전에 문을 열었는데도 역시 예약률이 84%가 줄어들었고, 플로리다주는 조금 낮네요. 80%. 텍사스주도 식당 예약률이 지금 75%, 사우스캐롤라이나주 67%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요, 바로 직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바깥에서 식사하는 비율이 높았던 그런 것을 딱 그 기록을 남겼었던 그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오고 나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해서 미국의 일자리가 정말 30년 동안에 만들어졌었던 일자리가, 그 30년 그 이전까지 아니고요, 30년 동안 만들어졌던 일자리가 2달 동안에 사라져버린 것을 경험하면서 식당 업계에서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사라지게 된 건데,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늘부터 전체적으로 50개 주에서 경제가 오픈됐으니까 식당도 가고 한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그 먹고 한다기보다는 물론 식당 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겠죠. 이렇게 저희 회사 스튜디오처럼 유리로 칸막이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1950년대 60년대처럼 아직도 헐리우드 블루버드에 가면은 그런 그 시기에 부스로 만들어진 그런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스를 만든다던가, 개조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식당을 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전에는요 이제 드라이브인 스루에서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많이 투고해 먹을 것이다. 이건 다 대형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한국 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작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그 식당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요, NPR 방송에 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많이 봤었던 그 성공적인 도시라고 하나요? 영어 이름이 뭐든가요? Triumph of the City라는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의 에드 글레이저 교수가 그 인터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그의 말을 인용을 하고 하는데, 그 책의 소제목이 우리의 그 인간의 정말 대단한 인벤션이 도시를, 미국을 더 부유하게, 풍요롭게, 스마트하게, 그리고 더 그린하게, 건강하게, 또 해피하게 만든다, 이런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지금 JP 몰건이라든가 골드만 삭스, 뭐 버클레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3,600만 명 이 정도 사람들이 모두 그 일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회사들의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지적을 하는 점을 NPR에서 강조한 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도시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이요. 디트로이트하고 뉴욕을 가장 첨예하게 그 예로 들었는데 그 당시 뭐 오일 쇼크도 있고 그 전부터 뭔가가 쇠락하기 시작해서 뉴욕이 지금은 세계적인 슈퍼스타 도시지만 1970년대에는 제조업이 다 떠나고요. 그로 인해서 도시가 정말 집도 다 허름해지고 사람들도 떠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정말 뉴욕이라는 도시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요. 주정부가 파산을 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시정부는 파산을 하잖아요. 파산 직전의 시였는데 그 뉴욕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찬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90년대부터 이미 뉴욕이 70년대에 황폐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세계적인 그런 도시가 됐죠. 그 전에는 지금도 물론 뉴욕이 문제가 많지만 도시가 황폐해지면서 가난이 오면은 범죄가 오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뭐 그 범죄 사람들을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좀 줄여보려고 사람들 그 경찰의 어떤 그 법 집행 권력을 강화했다던가 그게 작용도 있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범죄가 들어오면 마약이 아주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많은 문제가 대단했었던 뉴욕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슈퍼스타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디트로이트 시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대 도시가 그럴지언데 그 길이 없어. 우린 나이가 너무 많아. 내가 식당업을 어차피 했는데 60살이 넘었잖아. 우리 부부가 운영하던 이 식당이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뭐 그 로이 초이처럼 그 한국인 유명한 코리안 아메리칸 셰프처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에 능한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뉴욕이나 디트로이트 가운데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컴퓨터, 휴대폰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 드라이브인 스루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그 투고를 한다던가 그럴 경우 앱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30%에서 35%를 떼가니까 아이 그거에서 뭐 남겠어. 우리 날마다 재료 구입하기도 힘든데 한번 해보시죠. 뭐 해보고 안 되면은 뭐 중간에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조차 안 하고 주저앉기는 힘드니까 아마 NPR 방송 같은 데서도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그 도시의 재개발, 어떤 도시는 성공하고 어떤 도시는 쓰러지고 아직까지도 그 헤매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사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6월 13일이 되면은 6월 중순이죠. 11만 3천 명이 숨질 것이다. 지금 뭐 9만 1천 몇 명인데 그렇게 그 AFP 통신이 University of Massachusetts의 모델을 근거로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 11만 3천 명이 숨지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10만 7천 명 미만으로 숨질 확률은 10%랍니다. 그리고 12만 1천 명 이상 숨질 확률은 역시 10%.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디엔가에서 11만 3천 명이 숨진다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애리조나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미국의 도시 그 주의 반 정도는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반 정도는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나는 이유가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리오프닝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로스앤젤레스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느냐 동부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영 다른 게 아닙니다. 주와 주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국경과 국경 가깝게는 미국과 북쪽인 캐나다 미국과 남쪽인 멕시코이지만 이게 또 바다를 건너서 대서양 태평양을 넘어서 한국과 유럽과도 다 결국은 연계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우리 일단 닫자. 그러나 94년도에 그 자유무역 협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는 급한 것이 아니면 금지한다 하더라도 무역 왕래는, 물건 왕래는 계속 하기로 하고요. 원래 국토안보부가 3월 20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5월 22일이 마감 날인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그런데 이것을 6월 22일까지 우리가 한 번 더 그쪽에서 바이러스 들어오는 것. 지금 캐나다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많이 듣고 보고 계신데 그쪽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정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맞고 서로 이제 집안 단속을 조금 하자 하는 그런 합의를 해서 6월 22일이 되면은 30일씩 그때부터 이제 30일씩 한 달씩 또다시 그 검토를 하는 캐나다 그 오타와에서 그 저스틴 트루도 총리도 동시에 발표를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의 국경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입니다. 한 5,5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거의 9,000km 정도 되나요?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은 뭐 거의 한 2,000마일, 1,900마일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킬로미터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경과 국경 사이에도 아직은 조심할 상태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과 세계의 현재의 상황을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에서의 그 메모가 유출된 것을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내년 여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그 회사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해서 폭동 진압 기구 같은 것을 지금 사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재향군인청 등등을 다 이제 포함된 그런 그 스토리들입니다. 그러면 왜 내년 여름까지로 국방부의 이 메모가 유출된 것을 보면은 그러느냐? 백신이 그렇게 쉽게 개발되지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도 많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2개 내지 적어도 3개 정도를 함께 그 사용을 해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의료 전문가들도 완전히 결론 짓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국방부 나름대로 그 같은 그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나 선거 그 유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대규모 그 장외에서의 그 캠페인 경제 그 재개를 시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한 밖에 나가서 몇만 명 앞에서 선거 캠페인 하는 것, 그런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다시는 뭐 안 보리라 다짐을 했지만 제가 어제 제가 이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때는 이게 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전달을 해야지 되고 시간의 제약이 있고 한 가지 아이템을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 이 이슈가 올 들어서는 물론이고요. 가장 많이 어려웠었던 이슈고 앞으로도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 전달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전달력이 참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어제 그 주저앉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제게 전화로 이메일로도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제가 전달한 것과 다르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전달력을 이런 경우에는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내용 제가 성심성의껏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전체적인 여론 자체는 이 이슈와 맞물려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지만 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5월 11일에 캠페인 그 어드바이저가 참여를 하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의사 그룹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뭐 경제 오픈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를 이렇게 캠페인으로 또 다른 그 TV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AP통신이 또 뭐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오디오까지 공개를 했는데 저도 아직 들어보지 않은 오디오이긴 하지만 한번 잠시 들어볼까요? AP통신의 오디오인데 오디오가 나오는 동안 그래서 아주 그 보수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4월 달에 뭐 미시건주라든가 이런 데서 경제 재개를 해야지 된다 하면서 시위를 주도한 그런 그룹들 뭐 여러 뭐 CMP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Save Our Country Coalition이라든가 지금 오디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요. 그러면은 네. 소리가 네. 맞는 것 같은데 소리를 안 켰어요. Now, the CDC and other public health experts have advised waiting until safety benchmarks are met before reopening the economy. But the goal of these activists from a group called CMP Action is to reopen the economy immediately. 네, 뭐 AP통신의 기자니까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과 낸시 슐츠라는 그 공화당의 그 선거 캠페인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그 닥터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닥터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에 그 백악관의 그 커뮤니케이션 담당이었던 멀세리즈 이름을 맞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네요. 스크랩 씨가 바로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원해 TV에 출연을 해야지 돼. TV에 출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멀세리즈 S로 시작되는 이분의 남편도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메리칸 그 컨서버티브 유니언의 회장인데 맷 S 이분도 우리가 지금 트럼프를 도와야지 된다. 왜냐하면 언론이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도와야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공화당의 전략은 TV들을 굉장히 extremely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의사들을 출동을 시켜서 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그 경제 재개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하다 하는 것을 지금 홍보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아무튼 보죠. 이 내용은 보고 여러분들이 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제대로 못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이 또 그 팩트가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이메일을 받았냐면 한인타운에 살고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류마티즘으로 이 의사의 약을 그 처방을 받아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복용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게 그 증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와이프는 그러면 그 약을 복용을 중단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주셨냐면요. 제가 어제 파란색 옷을 입었대요. 목적을 가지고. 왜 미국에서 파란색과 블루가 있잖아요. 레드가 있잖아요. 상징하는 정치적으로. 근데 저 어제 의식도 못했고 저 파란색 안 입었거든요. 어제 저 옷 입은 거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류마티즘이나 말라리아의 예방약이나 치료약으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을 제가가 아니라 의료진들이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런 보도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라리아나 류마티즘 그 치료약으로는 수십 년 동안 그게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이 됐고 치료약으로 쓰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2020년에 탄생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 류마티즘을 치료를 하는데 그게 비슷한 그 원리가 있답니다.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세포 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약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좀 써봤잖아요. 뉴욕 같은 데서. 그런데 그 사이에 작은 그 리포트들은 나왔지만 뭐 중국에서 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효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랑스에서는 효력이 없어. 미국에서도 있어 하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처음부터
마일드한 상태의 사람들에게만 썼지 중증에는 별로 들지 않는다 했고, 그러다가 뉴욕에서 치료약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써봤잖아요. 그 결과 뉴욕의 25군데 병원을 봤더니 이게 효과는 별로 없는데 부작용이 있더라. 그리고 심장병, 당뇨, 망막 이런 신장 이런 데에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저질환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갑자기 부정맥 증상이 오더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어떤 환자에게는 안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로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문제는 포커스는 여기가 있는 겁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임상 실험 중이라는 얘기죠. 초기에는 사람들이 돌팔이 무슨 그런 연구 보고서를 내는 사람도 있고 돌팔이 의사도 있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쭉 찬찬히 해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식품의약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대통령이 홍보를 하니까 이것을 식품의약국도 써라 했다가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병원에서 임상 실험용이나 아니면 의사가 보는 앞에서만 써라 해서 어제까지는 의사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홍보하는 의사들조차 이 약을 처방전을 써주지 않았을 겁니다. 않을 수밖에 없어요. 라이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뉴욕에서 병원에서 많이 써보니까 그렇다 하는 게 나오고 나서 식품의약국이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문이 닫힌 거냐? 그게 아니에요. 4월 2일부터 어느 대학교죠? 듀크 대학은 생각이 나네요. 미네소타인가요? 그런 대학교에서 1,500명, 15,000명의 의료진들, 자원봉사를 하는, 내가 이거 해보겠어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컨트롤드 된, 왜 제가 컨트롤드 된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냐면, 이 사람이 한번 이 의사가 괜찮다, 저 의사가 괜찮다 하다가 세크라멘토에서 어떤 의사가 이거 내가 썼더니 5,000명이 다 낫다 해서, 근데 유튜브에서 그걸 내렸잖아요. 왜 내렸겠어요? 세크라멘토라는 작은 곳에서 어떻게 한 의사가, 그것도 지금 한 달도 훨씬 전의 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다 캘리포니아 환자를 그 사람이 했나요? 5,000명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터키 얘기를 하는데, 터키 같은 경우도 CBS 그 보도가 터키의 외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터키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일본의 또 다른 F자로 시작되는 약이 있어요. 그 약,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하면 환자를 이렇게 하늘로 얼굴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묶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낫다라고 했는데, 그 똑같은 보도가 강조를 한 부분은 그 터키의 그 제일 큰 의사협회에서는 터키의 사망자 자료는 믿을 수가 없다. 터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라든가 세계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망자, 확진자를 보고를 한, 터키 그런 나라예요. 독재 국가예요. 과거에 찬란한 문명은 있었지만 러시아나 쿠바나 그 북한이나 비슷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우리 국가가 무조건 잘한다 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CBS 보도도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안 된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4월 2일, 6일 날 대대적인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말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의료 전문가들은 1월 달에 생긴 이 병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려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기밥솥이라도 밥이 설익지 않으려면 20분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시간과 임상실험을 더 많은 모든 케이스를, 이 사람은 되는데 이 사람은 왜 안 돼? 전혀 안 되네? 부작용만 많네? 하는 것을 해서 승인을 내주려면 기간이 필요하다. 정말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 문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다. 다른 오바마나 조 바이든이 얘기했으면 안 그런다. 오바마나 조 바이든이나 이 세상 어느 다른 나라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은 용감하니까 하는 거죠. 그 나라의
약을 승인해주는 기관에서 식품의약국에서 안전하니까 써도 된다라고 승인하지 않은 약을 써라 하고 프로모션하는 그런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비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연구 결과가 이게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안 좋다고 나오는 것은 다 나의 적이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그 대통령이 얘기한 그것이 재향군인청장은 우리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인가요? 매사추세츠 대학과 흥분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보건국이 그 보건연구소가 같이 지원을 해서 했었던 그러한 그 과정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The FDA has said hydroxychloroquine should not be used outside of a hospital setting or No, that's not what I was told. No, there was a false study done where they gave it to very sick people, extremely sick people, people that were ready to die. It was given by obviously not friend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study came out, the people were ready to die. Everybody was old, had bad problems with hearts, diabetes, and everything else you can imagine. So they gave it. So immediately when it came out, they gave a lot of 네, false.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기를 그 스터디가 잘못됐다. 아픈 사람, 이미 어차피 죽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다. 그런 연구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연구를 한 주체는 내 친구도 아니고 내 행정부의 친구도 아니다. 그 사람들은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 나이 들고 뭐 심장 질환이 있고 당뇨, 그밖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조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false거든요. 정부 기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집어넣었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연구를 할 때는 임상 실험을 할 때는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보고 나서 이 약이 이 치료제로 적합합니다라는 것을 판정을 내려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재향군인청에서는 평균 나이는 55세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이미 정치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느냐. 파란 색깔 옷 입고 그게 아니라요. 역대 다른 대통령은 이런 약을 이렇게 식품의약국이 약으로 승인하지 않은 약을 홍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닷새도 아니고 엿새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일주일 반째 내가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됐는가를 제가 다시 그 클립을 찾아서 봤습니다. 기자회견 때 레스토랑 오너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나서 왜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그 기자가 물어봤더군요. 릭 브라이트에 대해서. 이 릭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좌천된 사람이잖아요. 백신의 그 제1인자였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사람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홍보하라고 하는데 내가 홍보하지 않아서 백신 자리에서 말하자면 좌천됐다. 그 자리에서 해고되고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 뒤에 바로 나 그거 먹고 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안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 일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레미리 선생님 제가 그 와이프에 대해서 퇴행성 관절염 말씀드렸었죠. 퇴행성 관절염이랑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코로나 바이러스랑 상관없으니까 의사의 처방대로 그 약은 드시면 되고요. 제가 이 선생님 와이프 그 퇴행성 관절염인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 저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여러 가지를 취합을 해서 이게 정석인 뉴스인가라는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일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임상실험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실험 결과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는 이미 정치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임상실험을 하는 주체도 압력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결론 내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결론이 나와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어떠한 한 가지 이슈에서도 순수의 시대가 없어졌어요. 오늘 제가 그레이 컬러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것은 또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자, 잠시 뒤에 다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가능하면 성심성의를 다해서 그 진실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저의 노력이 미흡하거나 제가 능력이 부족했다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채찍질을 해주시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만의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한 방송인의 너무너무 힘든 고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가운데서 어제 그 말씀드렸던 M자로 시작됐던 그 백신 주식 막 올랐다가 내려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올라야 될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냐하면 그 45명 가운데서 8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뭔가가 이 정도면 게임 해볼 만하다 하는 정도의 항체가 형성됐는데 뭐 여러 가지 신변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뭐 등등 건강 상황 같은 것도 안 나왔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사실은 회사의 홍보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뒤에 아마 그 CBS 그 방송에서도 또 그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했겠죠.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뒤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시에 장이 마감하는데 12시에 그 회사 주식이 팍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을 그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그 소심한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말씀드리면서 그 뭐 안 쓰는 게 더 좋았을 단어인데 돌팔이 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그 세크라멘토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본인이 뭐 불과 얼마 사이에 뭐 5천 명인가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으로 전부 치료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던 프랑스의 그 닥터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좀 엉뚱한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뭐 의학 잡지에 실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 컨트롤된 곳에서 기준에 맞게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리고는 많은 분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의사분들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지지하실 때는 그분들의 거의 전부는 정말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값이 싸니까 값이 싸고 본인의 경험으로는 뭐 작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게 효능이 있다고 믿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런데 항상 배드 애플이 있잖아요. 피어원이 문을 결국은 다 닫습니다. 올 2월에 파산 선고를 하면서 미국의 541군데 스토어가 있는데 450군데만 닫는다고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바이오를 열심히 찾았는데요. 바이오가 이제 와서 투자를 하고 하면은 다시 그 회생을 하려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누가 그 피어원 그전에도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그걸 사서 회생을 해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는 미국의 모든 스토어를 문을 닫습니다.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제 미국 사람들의 일면을 볼 수 있는 건데요.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중국에 대해서 반감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한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하니까 심지어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 가운데서도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하이바이 하더니 뭐 별로 멀리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백인들 사이에서는 백인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극히 소수겠지만 자기들끼리는 다정하게 지내서 속상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저도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그 백인 분이 젊은 분인데 아주 그 예의 바르게 먼저 가세요 해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가? 내가 머리가 까매서 그런가? 잠깐 생각했던 적이 있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31%가 지금 중국을 적으로 본답니다. 1월 이후에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30%는 베이징에 불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관계가 이어져야지 된다는 사람이 58%입니다. 왜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뭐 백신도 함께 만들어야지 되고 또 중국이 발생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30%의 사람들은 중국이 뭘 잘못했는지를 가려내고 끝까지 거기에 포커스를 일단 맞춰야지 된다. 중국과 단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1994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2%포인트고요.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 편지 보내고 트위터에 공개를 하고 했었던 우한에서 뭐 12월 그보다 더 전에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보건기구가 그런 거 잘 안 챙기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의학 잡지 랜셋은 그 뉴 잉글랜드 저널이요 하고 그것보다 한 10년 뒤에 나온 1800년대 초에 나온 그 의학 잡지입니다. 지난주 5월 8일에는 질병통제국도 너무 약화시키고 등등의 이유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데 실패했다면서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키면 안 된다는 사설을 의학 잡지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사설을 실었고요. 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참고로 이 랜셋이라는 잡지는 WHO 세계보건기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꼭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동정요법이라든가 의견이 다르고 세계 그 보건기구도 비난할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지적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 우한에서 12월 달에는 사람 대 사람으로 감염됐다는 그런 보고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월 24일에서야 사람 대 사람으로 41명인가요? 우한에서 그런 환자가 나왔다. 그 이전에는 우한이나 중국 어느 지역에서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한 보고서는 없었다. 우리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입각해서 리뷰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의학 잡지 랜셋이 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질병통제국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정치화가 돼서 우리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포드 자동차의 공장이 다시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서는 경제가 아주 그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그 모기지 신청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한 것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려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원래 주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 지금 힘든데 한 5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많이 없대요. 뭐 유타라든가 애리조나, 뉴멕시코, 나바호 이 정도는 있지만 데이터가 없는데 34%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거든요. 병원도 멀고 하니까 한 뭐 당뇨, 심장질환이 아주 심한데 나이 드신 분이 또 많이 숨지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 또 뭐 언어 같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되잖아요. 인디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아프다 하는 것을 he got sick 이 말을요 말하자면 슬래시 인디언 말로는 he was greeted by an illness. 그는 질병의 방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사람과 생명 모든 것에 존중을 하잖아요. 그 질병도 그런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숨지시니까 여러 가지 그 인구 비대로 하면은 나바호의 그 인디언 그계의 감염이 뉴욕시 사람들의 감염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우는 스테이 앳 홈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 인디언 부족들은. 그런데도 원래에 있었던 약한 위생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 물도 잘 안 나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그 슬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할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어떤 백인은 제가 마스크 쓴 거 보고 깜짝 놀래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마스크를 쓰면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날 조심하세요, 오지 마세요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두 가지 다 방어 목적도 있고 그런 내가 모르는데 남에게 줄 수도 있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해서 이러한 것의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프랭클린 피어스 그 미국의 14대 대통령이 인디언의 어떤 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이 땅 공기 이런 걸 팔 수가 있단 말이야. 인디언의 그 같은 정서 추장이 얘기했었다는 게 생각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